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민정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파전이 된 거예요. 자, 이정주 기자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어땠어요? 고민정 의원 이제 출마는 사실 그 전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민주당 내부의 분석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그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격적으로 그 멸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 네. 이런 문제가 완전히 봉합이 됐어요. 근데 아마 추정컨대 그 봉합의 열쇠를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멸칭이 묶여 있던 거, 묶여 있는 데 빠져나가는 거는 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 정청래 지금 후보 거기로 뭐 엮이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그런 오해를 즐기고 있는 분위기예요. 원래 초반에. 우리는 한 팀이다. 전직 우리 친문 정권. 친문. 네. 내가 그쪽에 이제 일종의 적자다. 내가 이 표심을 바꿔온다. 하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려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고민정 의원이 직접 출격했다. 그렇게 하면 친문 아니다. 네, 정청래 그렇죠. 의원.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진짜 친문의 적자라서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고민정 의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럼 한쪽이 표를 몰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고민정 의원이 나왔다는 것은 네. 이제 두 가지로 해석 차원에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나는 정청래를 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방점 지금 한 번도 없다. 네. 첫 번째 이 시그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민정 의원 스스로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네. 지금 이대로 가면 말만 그렇지 사실은 너네 뒤에서 정청래 미는 거 아냐? 라고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고민정 의원에게 표를 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은 고민정 의원이지 정청래 전 대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그렇죠.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고민정 의원은 친문. 네. 뭐 적자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뭐 봉건시대 친문. 용어를 그냥 네. 친문. 언론이 만든 프레이밍인데 하여튼 이제 맞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서 네. 이제 그 진영을 친문이냐, 대표해서 아니냐. 나왔다. 그러면 장슬기 기자님. 네. 반청 3인방대 이렇게 되는 거 3대1 이런 그쵸.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보니까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사실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한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댓글에도 보니까 그런 거 많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썼잖아요. 이제 1대3으로 맞으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도하에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실 어떻게 자기 우호적인 세력이 얼마나 출마하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출마 시점을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오늘 아침에 그 MBC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이 나와서 막 이런저런 자기는 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지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쭉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쭉 들어보니까 최민희 의원은 이제 나갈 것 같다. 최고위원회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빌드업이 되면 이제 뭐 아마 이번 주 내에는 나가지 않을까요? 이번 주 안에.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최민희 의원이 뭐 정청래 대표의 그 출마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건 나는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고민 중이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할 것 같다. 느낌적 느낌. 이 네. 기자의 촉으로 볼 때 최민희 의원은 최고위원회 출마할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호 투표제가 최고위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네, 네. 다시 논의하겠다고 예. 했죠. 네, 제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젯밤까지 이제 회의 열렸는데 어젯밤까지. 네, 어젯밤까지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이제 선호 투표라는 게 사실 재투표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50% 그쵸. 과반 투표가 없었을 때 그렇죠. 이걸 다시 표를 딱 깔아가지고 1등을 정하는 게 일종의 결선 투표고 선호 투표는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이제 강득권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에는 냉정히 말하면 이제 당규에는 그 재투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반 달성자를 그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과반
과반을 달성하는 사람을 선출하고 싶은 거예요. 방식이 민주당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하면 뭐 30% 뭐 40% 받아서 하면 당 장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방법론 차이인데 전준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친청 쪽에서는 이게 조문에 나와 있다 당규에 3인 이상일 경우에 3인 최소한 3인 이상일 경우에 선호투표제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조문 가지고 좀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래도 선호투표를 하면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죠. 이게 구도상은 이게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서로 답은 나와 있고 이제 셈법을 어떻게 네. 좀 표현하자면 곡하가세를 하느냐 이 차이 같아요. 각자의 주장을 이제 만들고 예. 있는 거고 예. 선호투표를 하면 당연히 김민석 후보나 이제 송영길 후보가 유리하죠. 네.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면 정청래 후보가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는 뭐 그렇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투표라는 게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거든요. 선호투표의 장점은 당연히 비용적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거티브를 좀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그 결선 투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50% 과반 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성 지지자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호투표를 되게 좀 오히려 왜냐하면 2등만 하면 되거든요. 선호투표는 네. 2등을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도가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가 너무 명확히 나와 있어서 선호투표를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열성 지지자가 많은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어제 그 라이브 폴을 잠깐 돌렸어요. 네. 1,2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 엄청나게 팽팽합니다. 과반이 안 나와. 과반이 안 없어요. 나오죠. 과반이 안 안 나올 것 나와요. 같아요, 아직. 다른 데서도 돌려보면 과반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선 가야 되는 상황인 그쵸, 그런 건데 상황인 거죠. 이 결선 가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선호 투표를 하면 결선 없이 한 방에 이제 원샷으로 그냥 그쵸, 원샷으로 끝내 하죠. 버리는 거고 그 마지막에 꼴찌한 후보의 2위 후보 2위 표를 양쪽에 다 나눠주게 그쵸.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계산법이 되니까 한 번에 끝나서 비용 절감은 되지만 돌려봤을 때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지금 당장은 이제 소위 친청계 네. 어제 의총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격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전준희가 골치 아프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선호투표가 최근에 이제 묘한 역사가 있어요. 이 선호투표 자체를 저도 사실 정치부 10년 출입했지만 논란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호투표로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네.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냥 일렬로 네. 그러니까 단순 다수 득표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제 과반을 한번 얻어야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정점식 의원 그래서 과반 살짝 얻어가지고 그렇죠. 가서 이겼어요. 가서. 결선 가서. 결선 가서 이제 김도우 의원한테. 네. 근데 그때도 선호 투표를 하진 않거든요. 통상은 결선을 한 번에 다시 원샷으로 네. 끝내지. 한 번 더 해서 투샷으로 한 번 하고 두 번째 또 재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합리적인 제도냐 또는 이제 그 재투표를 하는 동안에 또 표심 이동도 있고 네거티브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내 순서 나는 1등 누구, 나는 1등은 A, 네. 2등은 B, 3등은 C 이렇게 적어 놓으면 네. 알아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가장 근데 그 리마인드 시킨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과 네. 박지원 의원님이 네. 국회의장을 놓고 이제 경쟁을 했을 때 네. 대통령님이 이제 그 샘플로 올리셨어요. 화면에. 그래서 조정식 해가지고 콕 찍어서 이렇게 이런 선호투표도 있다. 하면서 1번 조정식, 2번 박지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게 약간 그 소위면서 대통령의 시그널을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리마인드 됐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반대로 공격하는 분들 근데 당무 개입은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당무 개입은 박근혜처럼 네. 비례대표 공천 순번 정하고 이게 당무 개입이지. 예. 전당대에 무슨 당무 개입 있습니까? 예. 전당대에 다 와서 손도 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정현 그렇죠. 의원 할 때 예. 대통령 와서 악수하고 그거 당무 개입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X 한 줄, 네. 뭐 어떤 정치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판을 흔들기도 하는데 이정주 기자네. 또 얘기하네. 아이, 그래야죠.